자민당의 새 총재죠. 다카이치 사나에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일본 최초의 여성 자민당 총재고 어쩌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카이치 총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총재가 됐는지, 그리고 그녀의 등장이 앞으로 일본, 또 주변국, 특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역시 여자 아베라는 별명, 그리고 일본 최초의 여성 자민당 총재라는 그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흥미롭게 계속 짚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녀가 일본 정치에서는 정말 드물게 비세삽, 그러니까 평민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은 현 이시바 총리라든지 아니면 고이즈미 신지로 부모 지역구를 그냥 물려받는 세습 정치인이 거의 주류잖아요. 이건 다카이치 총재의 이력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총재 선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카이치 총재가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하죠. 네, 이시바 정권 2인자로 불리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나 또 아버지 후광이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같은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결과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와서 결선 투표까지 갔고 거기서 2위였던 고이즈미 농수산상을 불과 29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185표 대 156표.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두 가지를 핵심으로 꼽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 수장이었던 아소타로 전 총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농수산상의 실책입니다. 또 잦은 말실수나 뚜렷한 정책 비전이 잘 안 보였다. 이런 비판들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다카이치 총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총재 선거에 도전하면서 꾸준히 자기 정책 노선이나 존재감을 알려왔고 이번에 그 노력이 빛을 발한 셈이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녀의 정책 노선은 상당히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에 총무상, 경제안보 담당상, 당 정무조사회장 이런 핵심 요직들을 두루 거쳤잖아요. 아베 키즈 중에서도 정말 핵심 인사로 꼽힐만 하죠. 그렇죠. 게다가 주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고 과거에 한국이나 중국을 향해서 기어오르고 있다. 이런 식의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이력이 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중, 혐한 성향이 강하다. 이런 평가가 좀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내건 공약을 한번 보면요.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가 되어서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 이걸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베 전 총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즉 FIP 구상하고 정확히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밝힌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단순히 그냥 군사력 증강 이걸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전자파, 무인기, 극초음속 무기 이런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게 단순히 방어 개념을 넘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역량 확보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국가방위 전략 3문서 재검토하고 평화헌법 개정이죠. 이 문서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네, 이 3개 문서,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이게 일본의 중장기적인 안보 비전하고 구체적인 방위력 정비 계획을 담은 핵심 정책 지침입니다. 근데 여기에 논란이 아주 많은 적기지 공격 능력, 다시 말해 반격 능력 보유 문제, 그리고 자위대의 역할을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은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자위대를 군대화하고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경한 노선이 주변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중국, 한국,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중국 외교부는 그녀가 딱 당선되자마자 바로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하지만 다카이치 총재의 공약이나 과거 발언들을 쭉 종합해보면 중국의 이런 요구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방위력하고 외교력 강화를 전면에 딱 내세우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견제나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걸로 예상이 돼요.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면 첫째로 미일 안보 협력을 전례 없이 강화하겠다. 둘째, 한국, 미국, 필리핀하고 사각 방위 협력을 추진하겠다. 셋째, 영국, 이탈리아, 호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하고는 준동맹국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중국을 염두에 둔 다자 안보 협력망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경한 입장인 거죠.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납치 피해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주 강경하고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정권에서 시도했던 어떤 대화라든지 유화적인 제스처하고는 확연히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그 논란의 중심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요. 이거에 대해서는 총리가 되면 적절히 판단하겠다. 이렇게 즉답은 피했지만 동시에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다는 점도 좀 눈에 띄어요. 네, 그 발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인 신념에 따라서 참배를 하되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과거 참배 이력을 보면 총리 취임 후에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건 한국, 중국하고 심각한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는 미일 동맹 강화,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미일 간에 합의된 사항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일본 측 인사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국내 정치 상황도 이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다카이치 초공제가 곧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게 유력하긴 한데 현재 자민당하고 공명당 열린여당이 중의원에서 소수 여당 상태 아닌가요?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특히 헌법 개정처럼 아주 중요한 사안을 추진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연정 확대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면서 기본적인 생각이 맞는 정당들하고 헌법 개정, 외교 안보, 경제정책 이런 데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맞는 정당이라면 혹시 일본 유신회나 참정당, 국민민주당 같은 좀 우익 혹은 극우 성향 정당들을 염두에 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들 정당들이 헌법 개정이나 안보 강화 문제에서 자민당하고 꽤 비슷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만약에 이들하고 연대가 성사된다면 다카이치 정권의 우경화 드라이브는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일본 국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기자회견 같은 걸 보면 준비된 원고 없이 자기 정책이나 비전을 거침없이 설명하는 모습이 이전 총리들하고는 상당히 좀 달랐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개 푹 숙이고 미리 써온 답변만 줄줄 읽던 모습하고는 확연히 대비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스타일의 차이? 이걸 넘어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 있어서 본인이 정책의 중심에 딱 서서 강력하게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장악력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녀의 강경한 외교 안보 노선하고 이게 결합될 경우에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타카이치 정권의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이런 리더십 스타일, 이나 소통 방식까지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네, 오늘 저희는 일본의 새 자민당 총재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인물을 둘러싼 여러 정보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